갑시다. Let's get it. 택신 눈썹 실종 사건? 잠시만요. 지명수배 1번 황주연? 야, 이 사람 존나 유명하지 않냐? 야, 나 맨날 봤어. 그러니까 자 지명수배 1번이 여기 여러분들 항상 그 현상수배범 사진들 나오는 거 봤지. 근데 1번, 2번, 3번 번호를 왜 매기냐면 가장 악질이 1번에 들어갑니다. 항상.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냥 뭐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1번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범행을 잔혹하게 혹은 가장 위험한 인물을 1번으로 해놔요. 이거 볼까요? 이거 아직 안 잡혔어? 아, 진짜로? 나 이거 진짜 오래전에 봤는데? 자, 이번에 이분이 특이점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은행 가거나 경찰서에 가거나 혹은 동사무소에 가면 항상 걸려있는 1번의 사진 황주연. 이분의 특징 다 아시죠? 앞면 비대칭. 앞면이 약간 달러. 비대칭이야. 좀 특이하게 생겼어. 근데 이분이 안 잡혔다. 자, 이거 할까요, 여러분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는 적당하세요? 자, 소리 적당합니까? 자, 2001년 12월 황주연 당시 26세. 그러니까 지금 몇 세냐면 우리가 지금 2021년이지. 거의 50대야 지금. 자, 이 새끼죠. 2008년 센트럴시티 인근에서 전철을 살해하고 여태까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아니, 여자분이 목에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고요. 저는 이제 딱 보고 묻지마 살인 같은 건 줄 알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목격자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날 이후 터미널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을 찌르고 달아난 거네. 아마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순간적으로 도망을 가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뒤돌아선 사람을 등도 찌르고 복부도 찌르면서 간과 콩팥도 찌를 정도니까 정말 잔인했다고 합니다. 뒤돌아선 사람의 등 부위도 찔렀다고. 자, 긴급 이송했지만 30분 만에 사망한 여성. 이 여성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황씨의 전처입니다. 와, 미친 새끼네요. 내가 죽어서나 황진한테서나 벗어날 수 있을까? 21살 어린 나이에 이분 황주연 씨발 새끼한테 시집을 갔는데 늘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혼 후 20살 살던 그녀를 황주연은 딸을 미끼로 그녀를 유인하여 발견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그녀의 지인까지 무차별 공격했다는 황씨. 이거 사이코패스네. 이분도 덩치가 꽤 있는 분인데, 아니, 이쪽에 편에서 오면서 누가 내 가슴을 치더라고요. 이쪽 가슴을. 남자는 중환자실에 갈 정도로 2달 동안 입원하며 사경을 헤맬 정도로 상처가 엄청나게 깊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경찰한테 안 잡힐 자신이 있다. 평소 황씨는 지인들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잡히는 범인들이 이해가 안 간다며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도 절대 안 잡힐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와, 황씨의 고향에 내려간 제작진. 아니, 그거 아닌가? 뒤뜰 땡땡씨 막내 아들. 아, 그 아들 맞구먼. 너무 마음이 약해서 걔가 사람 죽이고 그럴 애가 아니야. 항상 여러분들 살인범들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은 정말 착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착해.
그래서 사이코패스야. 두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은 황 씨를 두둔하고 나섭니다. 전부인 살인 용의자 황준현 씨 공개 수배. 이거 정말 유명하죠, 여러분들. 이 새끼 사진 거의 다 봤을 거야.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굴은 다 봤을 거야. 수배범 사진에. 주민들은 사건의 원인이 황 씨가 아닌 죽은 전처에게 내연녀가 있어서 생긴 일이라 화살을 돌렸는데, 당시 기사에서 사건에 대해 내연관계에 의한 사건이라 보도가 나갔습니다. 아니, 둘 다 반밖에 안 만난 친구 따라갔다가 이렇게 피해를 본 건데, 억울한 점은 같이 피해를 본 사람은 2달 정도밖에 안 만난 지인이라고 합니다. 전처가 아닌 거지. 이성 간 만남 여부는 정확히 안 났지만 이미 전처는 황 씨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걔 사이코패스죠. 이민영 피해자 동생. 아니, 폭행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언니가 황주현 씨랑은 절대 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전처와 황 씨는 2번간 이혼한 사이입니다. 첫 결혼 생활에서 황 씨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전처가 이혼을 통보를 했는데, 황 씨가 싹싹 빌었고 아이를 생각해서 재혼을 했지만 3년 만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해 달라고 했다는 것. 이 새끼가 병신이네. 지가 이혼해 달라고 하고 칼로 찌르고. 진짜 전형적인 두 인격을 가진 새끼네요. 언니가 아무 이유 없이 협의 이혼에 합의해서 전처는 아무 이유 없이 협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경찰 형사분 2003년부터 2007년 5월까지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자, 2003년부터 교제 시작, 2007년 5월에 결별, 약 4년간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황주현 씨를 알게 된, 이때 교제를 시작했네요. 결혼하고. 실제로 수사에서도 황 씨가 결혼 생활 중 내연녀를 4년간 만났다고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유부남인 걸 몰랐어요. 나한테 속였다니까요. 총각이었기 때문에 저도 사귀었고요. 내연녀를 찾아간 제작진, 여자는 황 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항상 죽이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황 씨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여자는 그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는데, 황 씨가 여러 차례 해유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완전 개또라이네, 얘들아. 처음에는 이모나 사진을 보내면 동정심을 사려다가 실패하자 점차 스토킹과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착에도 그녀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자 다시 전처에게 집착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4일 전, 내연녀에게 차이고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던 황씨. 와, 이 또라이 년이네. 전처가 거부하며 연락을 피하자 119에 거짓 신고를 하여 위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아니, 119죠. 그 다름이 아니라요, 애기 엄마와 통화를 하다 갑자기 자살한다고 난리인데 핸드폰으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것은 어딘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수진 지역으로 경찰하고 119 구조대가 가서 아주머니를 찾는 겁니다. 현행법상. 그렇죠. 맞죠. 근데 이게 좀 미스터리인가요?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채팅과 동감합니다. 현행법상 그럼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겠네. 그냥 차라리 기다릴게요. 다른 거 합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미스테리가 아니라 사건이. 그렇지. 미스테리랑 너무 좀 어긋났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좀 여러분들 좀 몰입감이 되는 그런 사건, 미제 사건, 그런 걸로 갑시다. 이거는 지금 형사수배범 사진에 걸려있고 다른 거 하자, 얘들아. 미제 사건. 이거 할까요? 영상감 백골 시신 미스테리. 사바이 했고, 여러분들 계속 이 미스테리 하자면 사바이 하자 그러네. 이거 할까요? 백골 시신. 이거 미제인가요? 영상감 백골 시신. 이거 했다고?
자, 했으면 다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게 요즘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뭐 기억 상실증 걸린 게 아니라 제가 하도 미스테리 컨텐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잠시만. 익산 베란다 살인 사건, 웬만하면 미제로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미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신혼부부 했고요. 예, 잠시만요. 이건 뭐야? 익산 베란다 살인 사건? 이거? 살인자의 걸음걸이 했습니다. 청산가리 사건 뭐야? 청산가리 사건 뭐예요? 이거는 좀 몰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라진 손목 했었고요. 잠시만요. 아니야, 왜냐면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 교감을 나누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나도 상만이 보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과 교감을 나눠야 돼. 오케이? 청산가리 사건.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잠시만요. 이걸로 갈까요? 이걸로 갈까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유명한 것들은 거의 다 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읊어준 거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어때요?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청산가리 좀 주세요. 청산가리. 청산가리 좀 주세요. 청산가리. 청산가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산가리. 야 애들아, 근데 나 진짜 몰라서 묻는데, 만약에 청산가리 먹으면 원래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음료수를 줬어. 근데 거기다 청산가리를 진짜 조금 달았어. 먹으면 죽어? 아니지. 이것도 어느 적정 수위를 좀 넘어서게 먹어야 죽지 않나요? 바로 안 죽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볼 때는 바로 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는 팬들이 주는 음료수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얘들아. 이게 조금이라도 넣어가지고 내가 진짜 먹다가 죽는 거면 이거는 진짜 팬들이 주는 음료수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 모르잖아 얘들아. 어? 이게 팬인지 아니면 철가가 나 독살하려고 주는 건지 모르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다. 아 나 못 믿어요. 예전에 연예인 사건 중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았나? 그 어떤 연예인 팬들이 주는 거기 음료수를 먹고 농약을 누가 타가지고 먹다가 응급실로 실려간 사건 나 아마 있었던 걸로 있었던 거. 유노유노 맞죠? 그때 이제 옛날인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요즘 미스테리 이런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사건들인 거 보는데, 나는 진짜 아직까지 안타까운 사건이 그 어린애한테 그 황산인가? 황산을 뿌려가지고 그 애가 그 된 거, 나 그게 진짜 너무 안타깝고, 그 살인 사건 와 가해자 새끼가 안 잡힌 게 너무나도 그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천벌을 받을 것이고, 진짜 똑같이 한번 해주고 싶다. 내가 진짜 범인만 알면. 내가 그걸 어제 봤는데 진짜 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 얘들아. 윤금이 사건? 뭐야? 너무 잔인한데요? 호러물이야 얘들아. 사진이 나와가지고. 나는 여러분들 그 혹시 장대호 그거 아십니까? 장대호? 나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한테 옹호하기 싫어. 맞잖아.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이유가 될 간에 그 살인은 하면 안 되지. 근데 장대호 사건은 사람을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주고 진짜 뭐
다른 뭐 진짜 뭐 반성을 한다고 누구 다른 살인범들한테는 15년 20년 주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 맞잖아 얘들아. 장대호는 무기징역을 주고 진짜 그보다 더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성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15년 20년 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이 법이 너무 좀 이제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그 장대호한테 그 당한 그 피해자분이 전과자라 그러더만 시비를 걸었고. 나 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서 유명하잖아. 장대호가 이렇게 했잖아. 유가족들한테 뭐 할 말 없으세요 하니까 장대호가 너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죽어. 이 말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살인을 옹호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장대호한테 어떤 짓을 했을까? 난 진짜 궁금해. 왜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을 안 한다.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살인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들 뭐 할까요? 잠시만요. 링크 주시기 바랄게요. 자 링크 주시기 바랄게요. 청산가리 잠시만. 야 청산가리 먹으면 진짜 바로 죽어? 나 진짜 너무 궁금한데? 야 씨발 이렇게 줬어 얘들아. 청산가리 이거 줬는데 이러고 끝인데요? 장난하세요? 장난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는 다른 몸이랑 좀 달라 얘들아. 내가 뭐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건 아니지만 예? 나는 좀 다른 몸이랑 다른 사람들 인체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건 뭐야? 이거 할까요 여러분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어때요? 이거 할까요? 이거 안 했습니다. 자꾸 했다라 하지 마세요. 자, 이거 범인 안 잡혔어? 자,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 거야? 진짜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그러니까 얘들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진짜 일단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또 교육적인 방송이잖아 미스테리가. 여러분들 항상 착하게 사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가오 잡다가 진짜 무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아세요? 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무서워 얘들아.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남자이신 분들 누가 봐도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 빼빼 마른 분이 있어. 싸움 못하게 생겼어. 그럼 째려보지.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착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착하게 살아야 돼. 알겠지? 나처럼. 알겠지? 야, 나도 약간 그런 게 좀 심해.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착하게 사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 살인 사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이한테 잘할게요. 남순이 진짜 분노로 장애있어 걔. 자 캠 좀 작게 해드릴게요. 캠이 사진이 좀 크네요. 자 2019년 최근입니다. 8월 22일 모자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바로 아이 민준이의 어린이집 선생님. 사이 좋은 모자였고 어린이집 연락을 받은 은정씨의 친정 식구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주변을 살피기도 했는데 아무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날 밤 친정 오빠와 친정 아버지는 아이 아빠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중기에 찔려 숨진 상태.
잠시만요. 어린아이도 찔려 있었다고? 어린이집 6살짜리 이하 아이도 칼에 찔려 있었다고요? 와, 이거 도라이인데? 자, 모자가 누워있던 침대는 다량의 피로 물들어 있었고, 민준이의 얼굴에는 베개가 놓여 있었다고 해요. 민준 엄마 은정씨는 총 11군데, 민준이는 3군데 찔렸다고 합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위에 올라타 찔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경찰. 이거 실제 화면인가요? 11군데를 찍어서, 이거는 뭐겠어요? 이제 미스를 보시면 알겠죠? 원한관계. 왜냐면 사람은 여러분 원한관계가 아닌 이상 갑작스럽게 뭐 도둑질이나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의도적이지 않게 한 방 두 방 하지만 11방을 찔렀다는 거는 원한관계입니다. 원한관계. 피해자들의 부검 결과를 보니 순식간에 여러 번 찔려 기도, 식도, 목뼈가 모두 절단된 상태. 기도도 절단됐기 때문에 소리 지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냥 가자마자 목에 칼을 찌른 거네요. 민준이는 겨우 6살. 수사가 거듭될수록 이상한 점은 바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면 CCTV가 정말 다 웬만하면 원룸 방 문 앞에 다 있지 않나? 현관문을 억지로 연 흔적도, 베란다나 창문으로 침입한 흔적도, 물건을 뒤지는 흔적, 사라진 기준품도 없는 상태. 더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피를 엄청나게 흘렸지만 침대 밖 어디에도 피 묻은 손자국이나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지문이나 족적 하나 남기지 않고 빠져나간 범인. 이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요즘 이제 이렇게 좀 오래된 집들은 왜 CCTV가 다 안 달려 있어. 응? 그래서 아파트 CCTV 좀 많이 달리고 뭔가 좀 이제 좋은 아파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시고 예, 그렇게 하세요. 코박이 여러분들 웃으세요. 사건 발생 40여일 만에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은 바로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던 은정씨의 남편이자 민준이의 아빠 조모씨. 조씨는 10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하며 전국에 전시회를 하는 등 이름을 알리고 있던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 작가. TV에도 나왔어. 유명인이네. 조씨는 구속된 이후로 일관되게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설마 여러분 아니겠지.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린애와 여러분들 그 아내가 살해됐다고 당연히 제3자에 있어서는 남편이 살해한 게 아닌가 의심은 하겠죠. 근데 아니겠죠 여러분들. 아직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는 중. 살해당하기 전날인 8월 21일 오후 CCTV로 은정씨와 민준이의 동선이 찍혔다고 합니다. 근처에 사는 언니집에 잠시 놀러갔다라고 합니다. 자, CCTV 여기 있죠? 찍혔죠? 그리고 민준이를 하원시켜 집으로 오후 4시 28분 다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집에 4시 23분에 은정씨는 평소에 매일같이 안부를 주고받는 단체 채팅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카톡방 저녁 메뉴 이야기도 한창이었는데요. 자, 조민주는 오늘도 어느 집 안 가려고 용쓰는구만. 근데 코가 좀 안 좋긴 하다. 약 먹고 있긴 한데. 출판 일을 하는 은정씨는 오후 8시 40분께 업무 관계자와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개소름 돋는 거, 이게 만약 가해자가 보낸 거라면 살해 추정 시간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모르는 거야 얘들아. 마지막 카톡 확인은 8시 49분. 그 이후에 은정씨는 자신에게 온 메시지를 읽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빌라의 이웃들은 그날 수상한 차를 봤다고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은정씨 남편인 조씨의 검은 SUV. 밤 8시 56분경. 자,
수입이 있죠. 찍혔죠. 사건 전날 밤 8시 56분경 은정씨 내 빌라로 들어와 다음날 새벽 1시 35분경 다시 집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쉽죠? 아니, 사망 당시와 이 사람이 빠져나왔다는 시를 대조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냄새가 굉장히 나죠. 꾸르내가 나죠. 새벽 1시 35분 빠져나오는 모습 CCTV 찍혔습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 9시쯤 밤 9시쯤 아예 놀다가 배고파서 혼자 밥을 먹고 밤 10시쯤 침대에 누워 다같이 잤다. 새벽에 잠이 깨 작업장에 가겠다고 집을 나섰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왜 남편이 갔는데 지문이 안 나올까요? 이상하죠. 남편이 만약에 이날 집으로 단 게 CCTV로 확인됐고 진술을 통해 집에 들어간 거 확인됐는데 왜 지문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일반들 사람들은 CCTV를 잘 확인 못해요. 어디에 잡혔는지. 진짜 만약에 그럴 일 없겠어. 남편이 만약에 범인이다 그러면 CCTV가 없는 줄 알고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를 모르게 하면서 지문을 자기가 다 지웠을 수도 있지. 이건 추측이야, 얘들아. 그다음 또 제가 또 명탐정 코너를 보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명탐정을 꿈꾸던 한 사람으로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예? 사건 현장에는 새로운 적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욕실 세면대 배수구 빨래 바구니 수건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된 것. 범인은 살해 후 욕실에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건에서는 조 씨의 DNA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의심하시면 안 돼. 왜냐면 같이 집에 나왔다 보면 수건으로 닦고 DNA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수건. 왜냐면 자기 집이니까 나올 수도 있지. 그걸로 범인을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조씨 부모는 같이 밥 먹고 잤는데 DNA가 안 나온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거는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이지.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얼굴을 덮어놨다는 것은, 자, 제가 추리해볼까요? 차마 아이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 뭔가 아이한테 미안하다라는 것, 그래서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어 베개로 덮어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느낀 어떤 감정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범인이 그것까지 예상한 그 남편이 있는 걸 알고 남편을 덮어씌우려고 이것까지 소름 돋게 설계를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1방을 찔렀으면 원한관계고 이거를 남편으로 덮어씌우려고 이거 심리까지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건 순간적인 죄책감이 아닐까라고 분석을 합니다, 프로파일러분. 순간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 때문에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 재택근무를 하며 대부분의 일상은 민준 엄마로 살았던 은정씨. 사건 발생 무렵에 은정씨와 남편 조씨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작업장 관리비가 최소 60만원에 대출 이자가 70만원, 그것만 해도 130만원이잖아요 조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육아는 은정씨가 다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조씨 생활비까지 했나요? 네. 그리고 차 할부 70, 90만원까지 내어줬어요. 아들을 보러 오라고 사정까지 했던 은정씨. 카톡 대화. 오늘 아침 먹으면서 민준이가 아빠 보고 싶대요. 언제 오시는지 물어봐 라고 말하니 울먹이며 응 하네요. 응, 좀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못 들어가. 자, 그리고 18년 10월에 이혼 얘기까지. 이번 전시회 끝나고 또 다른 일정 잡히면 민준이 또 뒷전이 되겠지? 이런 일반적인 관계가 정말 가족인 건가? 미안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나 너무 힘들어.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러다 살인사건 발생 한 달 전엔 잘 살아보자며 관계가 회복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형님한테 전화해서 이혼 안 하고 잘 살아보기로 했다고 했어. 우리 잘 살아보자. 응. 서로 존중과 상처 안 주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살자. 회복됐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조 씨의 행적을 꼼꼼하게 조사했는데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사라진 범행 도구는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식칼, 그 찌는 흉기. 아마 은정씨 집에 있던 칼 하나가 사라진 걸로 보아. 그렇죠. 여기에서 남편이 조금 더 의심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엌에 있던 칼이 없어졌다? 그거는 여러분들 살인을 계획하고 사람이 들고 온 게 아니야. 외부 인물이 아니야. 11방을 찔렀다는 거는 원한 관계. 이미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간 건데 집에서 칼이 없어졌다. 이거는 남편이 충분히 의심될 만하죠. 맞죠? 11방을 찔렀다는 것, 그거는 원한 관계. 이미 살인을 계획하고 들어갔던 건데 칼을 안 가지고 집에서 시칼을 들고 살인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이해준 맞죠? 그 칼로 범행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칼 직선으로 가서 약간 곡선을 이루고 아주 첨두가 예리한 것. 조 씨의 옷들도 핏자국이 있는 건 전혀 없는 상황. 조 씨 부모 여러분 몇 가지를 놔둬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사건 발생 새벽 조 씨가 여름옷 몇 개를 들고 나오긴 했다라고 하네요. 의심이 되죠. 타이밍이 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경찰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 왜 하필 새벽에 옷을 가지고 나올까?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피로 옷이 물드니까 옷을 갈아입으려고. 당연히 지금 의심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옷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옷만 가지고 나왔어요. 경찰이 주목하는 건 바로 조씨 작업장에 있던 전기 가마. 이 전기 가마는 은정씨 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6일 후 조씨가 중고나라에 가마를 판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왜요? 전기 가마 왜? 이게 전기 가마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전기가마로 범행 도구들을 모두 태울 수 있는지 실험도 했어요. 설마 1250도까지 올라간다는 전기가마. 여기에 칼과 피 묻은 옷가지를 올려봅니다. 가마가 식는 시간까지 기다려 내부를 열어봤는데 칼의 형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흉기를 여러분들 안 걸리게 숨기려고 하면 다 숨길 수 있지 않나? 아니 진짜 논두렁에 막말로 한 50kg 논두렁에 버려졌어. 그게 어떻게 알 거야? 어떻게 찾아 그거를? 거기다 옷가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루조차 남지 않는 피 묻은 옷가지들 없잖아요. 없어요. 조씨가 범인이라고 추측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씨는 밤 10시에 잠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아니 조씨가 10시쯤 지나 잠들었다고 했었는데 그때 11시 55분쯤에 어플을 보면 밤 12시에 경마 어플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들어갔다 바로 나오잖아요. 조씨 부모는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데 마누라가 어플 확인한 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는데요. 엄연히 기록이 있는데 굳이 자고 있었다라고 한 건 뭔가 감춰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설마 불법 도박?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사람만의 살인자가 아니라면, 남편이 살인자가 아니라면 불법 도박을 감추고 싶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나마 핸드폰으로 경마 어플에 들어갔다는 건 불법입니다. 맞지 얘들아? 아닌가요? 그 시간에 자기가 깨어 있었다는 건 오히려 감춰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은정 씨는 실제로 사건 발생 2달 전 조 씨에게 이혼 소송을 했답니다. 자 볼게요. 음주와 작업으로 인한 잦은 외박, 경제적 방임, 채무자의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계속된 무관심. 구 남편이 찾아와 잘못했다, 다시 잘해보자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분께서 와서 잘못했다, 다시 잘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변호사분인 것 같네요. 은정 씨는 지인들과에 대해서는 급한 불을 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차 알게 되겠지. 이혼하기 싫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그래도 땡땡을 내놨다는 것만으로 그로서는 많은 발전이지. 그래, 이혼이 쉽게 결정한 일은 아니긴 한데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 무시하기도 어렵긴 하고, 사실 우리 100% 이해 못하니까 일단은 우리야 네 의견에 존중하지, 이렇게 카톡을 보냈네요. 이혼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들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거야. 지인들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걸기 4개월간 아내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조씨. 그러던 조씨가 7월 초 은정씨를 찾아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빌려달라는 돈이 있잖아요. 재산세 부족하다고. 그땐 조씨가 금전적으로 정말 급했다고 합니다. 본인 재산세 좀 내달라고. 50만원 밖에 없으니 50만원을 준다고 이때 이 돈을 은정씨가 조씨에게 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내연녀와 경마장을 갔다고 하네요. 바람을 폈네. 정말 쓰레기네요. 나는 진짜 이거는 이분이 뭐 진짜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아들을 놔두고 애인을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쓰레기라 생각합니다. 나는 뭐 애인 안 만나고 싶나요? 맞잖아. 나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몰래. 근데 안 만드는 이유 뭘까? 가정, 그 다음에 방송. 가정이 안 되면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방송도 안 돼. 시청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인 안 만드는 거야 얘들아. 응? 이 돈을 가지고 내연녀와 경마장을 가서 이 돈을 썼다라고 하네요. 아이 양육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으면서 내연녀까지 있었다는 조씨. 조씨 내연녀 얘기를 들어보니 무려 은정씨와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내연녀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씨는 은정씨를 그저 돈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혼 소송을 받고도 급 사과를 했고, 부인이 그렇다면 앞으로 본인에게 30만원씩 아이 학원비라도 달라고 하니 굉장히 놀라고 황당해 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본인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어떤 압박감을 가리지 않겠냐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심을 하죠.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망 시간이 남편이 머물렀던 시간과 일치한다면 남편이 범인의 확률이 그렇죠 100%죠.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 추론이라고, 만약에 남편이 있었던 시간 8시부터 새벽에 나왔다 그래, 그 새벽 시간대에 만약에 피해자가 죽은 시간이 일치한다 그러면 100%죠. 부검 결과 은정씨와 민준이에 의해서 즉 상태의 음식물이 발견.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 추정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시체 부패 혹은 위에 음식물이 소화되는 시간, 그걸로 여러분들 사망 추정 시각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위는 여러분들 시간 위가 똥으로 내려갈 때 그게 시간이 일치를 해요. 그 시간을 보고 사망 추정 시간을 파악을 해요. 아시겠나요? 예? 근데 음식물이 발견됐는데 조씨가 집에 머물 때와 겹친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아니 통상적으로 위에 음식이 남아있을 때는 적어도 4시간은 안 된 걸로 보지 않나. 적어도 그렇죠. 위에 만약에 음식이 남아있다, 우리의 위에 음식은 5시간 6시간 지나면 다 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지인과 똑같이 먹었죠. 6시 이후에 배 안 아팠습니다. 그 말은 즉슨 똥으로 설사가 다 나왔어요. 그래 배 안 아파요 지금. 예?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음식물이 남아있었다?
길게 보면 여러 시간까지 갈 수가 있겠죠. 내 말이 맞지? 여러 시간 나 배웠다니까요. 그러나 하루 종일 안 먹었는데 저렇게 남아 있었다? 조 씨와 사망 시간이 일치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 등에 따라 소화 속도에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아이의 경우에는 소화 속도는 일정한 편이라고 하네요. 민준이 위해서 죽상의 음식이 발견된 만큼 좀 더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 데는 너무 속도가 나더라고요. 자, 이러고 끝이 났습니다. 아직도 법정 공판이 진행 중이라네요. 법정 여러분들 공판 진행 중에 어떤 건지 아시죠?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습니다. 예, 대법원까지 마지막 판결인데 꼭 좀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건 지금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이거는 남편이 정말 의심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범죄학과 나온 이혜준이 딱 봐서도 거의 60% 70%는 원한 관계가 없는 정말 착한 은정씨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너무 여러분 뭐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의심이 될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네요. 갑자기 그 아까 전기 가마를 팔려는 것부터 그 새벽에 옷가지를 가지려는 것부터 뭔가 딱딱 들어맞아. 맞잖아. 아, 저는 여러분들 그 사람 범인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자, 정말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다? 여러분 느끼는 거 있습니까? 있어야죠. 정말 철구는 가정적인 남편이다. 지금까지 바람도 안 피고, 지금까지 외질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이현지 내 딸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해준 철구, 정말 재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 네? 이건 정말 재평가가 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재평가가 되겠죠. 제3자 네이트판 혹은 메갈 이런 여성분들이 나를 싫어하죠. 하지만 제가 언젠가는 1등 신랑감, 정말 철구만한 남편이 없었구나, 이렇게 재평가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다른 사건 보자. 와, 근데 여러분들 나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정말 나 진짜 여기에 프로가 된 것 같아. 나 여러분들 직업 정했습니다. 나 만약에 방송 망한다? 이해준 프로파일로 할게요. 아, 나 진짜 안 되겠습니다. 정했습니다. 저 만약에 방송 망한다? 제가 만달이 여러분 만달이 제가 매기 시간에 만달이 이하 떨어진다? 그럼 제가 방송 존날이에요. 그러면 저 프로파일러로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얘들아 인정할 거예요. 왜냐면 명탐정 코난을 많이 본 사람들은 추리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시바조치카 유튜브에서도 반응 좋더라. 편집해서 메인 올려와. 족가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할까? 나 솔직히 말할게. 디바 제시카님이랑 같이 미스테리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신선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나도 미스테리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디바 제시카님도 한번 물어나 볼까?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디바 제시카님과 하려면 진짜 그 예전에 했던 사건들도 좀 뭔가 몰입감 있는 그 탑 넘버 2, 3, 1 해가지고 미리 정해가지고. 내일 점심에 한 끼 줍쇼 정해졌냐? 쪼가세요. 아, 나 야방 안 나. 왜냐면 야방 안 나가려고요. 억까 너무 심해요. 뭐 자꾸 야방 나가니까 얘들아 그 이동 방송이 너무 심하다. 창렬 방송이지 않냐 철구야. 시간 너무 때우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까지들 보고 야방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바 제시카도 똑같은 마음이다. 아, 그래요? 자 일단 여러분 다른 사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가리 살인 사건. 잠시만요. 청산가리 살인 사건. 김원 디바 제시카 미스테리 컨텐츠 투탑. 아, 근데 김원님이 진짜 몰입감 있게 잘하더라. 나 새벽에 항상 김원님 방송 보거든. 근데 진짜 그 목소리에서 그 느껴지는 그 몰입감 여러분들 맞지? 와, 근데 김원님 그 목소리가 사기야. 진짜 잘생겼던데. 진짜 삼남삼녀가 결혼한 것 같아요. 그 김원님이랑 그 결혼하신 분 그 있잖아. 아, 이름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근데 아이가 진짜 이쁠 것 같아. 왜냐면 둘 다 피지컬이 너무 좋고 삼남삼녀라서. 어우, 오케이.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면 연지랑. 오케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럴 것 같아. 나중에 커가지고. 왜냐면 BJ가 BJ 분들이랑 친하잖아. 그럼 나중에
뭔가 친해지면 같이 여행도 가고 하면서 그 아이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 BJ 만약에 난 그렇게 생각. 난 그렇게 결혼할 것 같아. 왜냐면 연예인 분들 집안 분들이 집안 결혼을 하고 대기업 집안 분들이 대기업 집안이랑 결혼하지 않나?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여러분들. BJ 집안 사람들도 BJ 집안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예? 그러지 않을까요? 난 그럴 것 같은데요. 아 봉준이 아들이요? 연보성이 죄송합니다. 아들 낳으면 정략 결혼 기여. 아 씨발 그건 아니죠. 그만하세요.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어느 강력파 형사가 죽었다고? 잠시만요. 청산가리 그거 없어요? 문경 십자가는 그만해라. 몇 번째나 얘들아. 문경 십자가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형님들. 김일병 난사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얘들아. 내가 근데 또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노잼 나가라 이 씨발년아. 내가 노잼이라 치지 말했지. 어? 이런 거는 노잼 이렇게 꿀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한번 시청자의 전화데이트.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다 미스테리 뭐? 미스테리 야 이 아줌마 몇 개나 할 건데 야 아줌마 아줌마라 왜 자꾸 전화하는데 너는 맨날 어? 맨날 전화하는 거 알고 나 잠 안 자야 되잖아. 아니 아줌마야 네 얼굴이 미스테리야. 네 얼굴이 미스테리. 그럼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잖아. 아니 오해가 아니라 그게 진실이야. 네 얼굴이 미스테리라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너 지금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지금 약간 찔렸구나. 아니 네가 공개할까봐 그게 아니라 몇 개 다 할 거야. 아니 닥치고 네 얼굴이 미스테리가 네 얼굴 보면 자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나도 잠 안 자야 되잖아. 아니 잠 자. 잠 거라고. 잠 자요 제발. 예? 아줌마 잠 자요. 아줌마라. 예? 이런 통합인데. 예? 아, 동갑이라고요? 그래. 아니 지금 그 아줌마 왜? 예 잠 DB 자시. 아줌마라. 아니 아줌마는 안 할게요. 아주머니 라디오 모드로 해놓고 자게. 아주머니 어? 혹시 그 애기 엄마세요? 애기 없다. 결혼해야지. 애기가 있지. 목소리만 딱 들어보면 이제 그 애기 한 3명. 성대 결절이 나서 원래 이렇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 왜밖에 안 해, 씨발 진짜. 욕하지 마라. 네가 먼저 여기 있잖아. 욕하지 마라 아지매야. 배 안 아프나? 뭐? 배 안 아프나 이제? 역겨우니까 내 몸 걱정하지 마라. 그래 일단 실을 몇 개다 할 건데. 아니 몰라 이 개 같은 년아. 이 년은 계속 전화. 미친 년인가요 진짜로. 아니 맨날 전화와 이년. 아니 왜 그런 거야 나 무서워. 에? 아니 몇 개 더 할까 몇 아니 쟤 진짜 얘들아 미스테리 할 때면 진짜 전화해. 어? 진짜 맨날 전화한다니까. 모자 살인 사건 남편 무죄 판결 받았댄다 소리 질러. 아 진짜야? 무죄 판결 받았어? 자 다음 사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사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라진 취생가 예비신부? 이건 잠시만 많이 들어봤는데.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취생가 예비신부 사라진 이걸로 할게요. 아 그래 기묘한 이야기가 재밌었는데 맞지? 이걸로 할까요? 야, 뭐 시켰냐 상마마? 아 놀래라 발자국 소리 들리길래. 청산가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산가리 주세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포항은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 했던 거 중에 한 개 할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게 있어. 했던 거라도 또 보면 더 아 몰입감이 오타났다. 돼. 무죄가 아니라 무기징역 판결남.
예? 무기징역? 나는 만약에 한 개만 더 보라 그러면 그 사건을 좀 보고 싶어. 진짜 난 아직까지 정말 진짜 미스테리다운 미스테리인 게 묵령 십자가. 이거는 진짜로 너무 미스테리지 않나. 토끼 그거 내 여러분들 진짜 3번 했어. 내가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했으면 하겠어. 나 그거 3번 했어 얘들아. 3번 했어. 그만하자. 그 전방 그 학교랑 씨발 이제 뭐 사건 하려면 일어난 거 이거 전방 했다, 몇 이거 킬로인지도 봤다, 알아요. 노잼이다. 아으 그냥 좀 쳐보자. 자, 안 본 거 좋은 나 많은데 했던 거 중에 재밌는 거 해줘. 했던 거 중에 재밌는 거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몰입감 있는 거. 몰입감 있다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몰입감 있는 사건이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뭐 꿀잼 사건 뭐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에라이 돼요. 그놈의 문경약 돌돼지 좀 그만하자 지갔네. 아니 뭐 조이팔 사건 할까? 우리 히파리 그 새끼 내가 살아 있어. 히파리 사건 할까? 히파리 사건은 어때요? 너는? 히파리 사건 나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살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신문 세탁을 했겠지. 죽을 리가 없어. 자, 히파리 사건, 포항 사건은 뭐야? 포항은 뭐예요? 포항 줘봐. 포항이 뭐야? 포항이 뭡니까? 포항 줘보세요. 포항, 레전드, 씨발려라, 너. 나가라. 책임 줄게. 레전드 하지마. 포항 몰입감 있다라고 표현을 해. 포항? 쩐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레전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포항 줘봐. 뭔데? 포항 가메기 살인 사건? 자, 줘보세요. 자, 줘보세요. 아니, 잠시만. 포항 줘봐. 포항은 뭔데? 줘보세요, 일단. 잠시만요. 아니, 포항 줘봐, 얘들아. 포항. 감사합니다. 여자분인 것 같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자, 포항. 이거야? 호선 화원 100개. 이거야?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담배 하나 빨리 펴도 될까요? 3초 안에 뵐게요. 담배 하나 펴도 될까요? 이건데 잠시만요. 빨리 빌게요. 여러분 아프리카 TV를 방송을 하면서 시체가 안 돼. 나온 야방이 진짜 딱 두 번이 있었어. 오메킨 바다 그 야방이랑 그 흉가를 갔는데 거기서 핏자국을 못 가고 경찰, 그러니까 이거는 시체를 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야방을 나갔는데 흉가 야방을 갔어. 근데 탐방하고 있는데 뭔가 빨간색이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했어. 근데 냄새도 피 냄새야.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래서 방송을 껐어. 근데 그게 진짜 사람이 피였어. 그 사람 좀 유명해. 그때 예전에 그때 정말 난리 난 사건이죠. 흉가 갔는데 그 피를 보니까 진짜 사람이 피었어. 그런 사건도 있어. 아프리카 야방 흉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흉가는 혼자 가면 안 돼. 흉가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실제 유기도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얘들아. 근데 나는 흉가를 혼자 가도 돼. 나는 세니까 얘들아. 나는 세니까. 나 흉가 혼자 가잖아 여러분들. 예? 나는 안 가본 흉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그거 봤습니까? 내일 가보라고? 흉가는 여러분들 미션 중 바로 가지. 내일 뭐 여러분들 메인 컨텐츠 끝나고 흉가 한번 새벽에 때려드릴까요? 그냥 진짜 새벽이니까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주작 안 짜고 진짜 한번 산책 한번 간다는 느낌으로. 예? 새벽은 상관없잖아. 혼자 한번 갔다 올까요? 저는 가죠 여러분들. 거기서 텐트 치고 자라 그래도 잡니다. 미션만 주시면 자요.
그 정도예요. 내일 메인 컨텐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새벽에 미스테리가 좀 지겹다, 진짜 미스테리 흉가 체험 갈게요. 내일은 미스테리가 아니라 새벽 한 2, 3시에 흉가 갈게. 흉가 갔다 올게. 흉가에서 라면 먹고 오기 어때요? 자는 건 솔직히 싸배하고 라면 먹고 오기. 오케이, 갔다가 바로 올게. 그래서 잠방 때는 되겠다. 인정? 내일 새벽은 그렇게 할게, 얘들아. 근데 흉가가 요즘 있나요? 흉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나 딱 말할게.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내일 흉가 딱 갔는데 내일 진짜로 거기에 나는 좀 이제 범죄자들이 있으면 좋겠어. 진짜 구라가 아니라 진짜 죽여버리게. 나는 여러분들 구라 안 칩니다. 개새끼를 패버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a jacket, come on. Let's get it. 포항 흥의 살해 사건. 야, 포항이 거기 아니냐? K 본집? 포항 대게? 맞지? 포항이 그 K 본집이잖아. 아니, 다리가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갈대 숲에 벌어진 토막난 시신. 우측 손가락이 조금 절단돼 나간 상태였고, 지문을 이제 인적사항을 확인 못하게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고, 시신을 훼손해 완벽 범죄를 꿈꾼 냉혹한 살인범. 그는 누구인가? 근데 뭐야? 2008년 사건이네요. 2008년 7월 8일 경북 포항시. 시신 최초 발견자. 아니, 나는 이리로 가고 할머니는 저리로 가고 나무가 거기 딱 있는 거야. 시야를 가리는 키높이의 갈대를 조금씩 잘라가면서 점점 숲 안쪽으로 들어가던 중 그는 뭔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나오너라 이러더라고. 뱀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빽빽한 갈대숲이 감추고 있었던 건 믿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람 발이 요만치 딱 보이더라고. 다시 봐도 분명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와, 존나 놀랬겠다 진짜로. 바로 여기다. 자, 바로 여기. 황씨 부부는 이 끔찍한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갈대밭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한 곳에 같이 버린 거죠. 한 곳에. 형사님, 아니 사체 몸통은 없었고요. 양다리하고 4개만 있었습니다. 몸통은 없었습니다. 몸통은 다른 곳에 버렸는 거죠. 이거는 감식 결과 양팔과 2다리는 모두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2008년 7월 22일 이웃 마을 도로변. 그런데 15일째 되던 날, 보름째, 머리와 몸통 발견자. 몸이 몸통 3만신? 조경 작업을 하던 인부에게 발견된 머리와 몸통. 부검 당시 사진. 처참하게 훼손된 채 흩어져 있던 시신은 그제야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감정 결과 40대에서 50대 여성으로 추정됐지만 얼굴은 전혀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당시 부검했던 분, 설골골절에 의심된 게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게 고통스럽게 목졸림을 당한 뒤 참혹하게 훼손된 채 버려진 시신. 포대 밖으로 흘러나와 있던 오른손은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 손끝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부검이 동물들의 손괴당한 사후 손상이죠. 그러니까 시체를 버리는 동물들이 그거를 먹고 막 했던 거야. 쥐 같은 게 뜯어먹고 이러면서. 그런데 엑스레이 판독 결과 오른손의 손가락 끝마디를 고의로 절단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지문을 숨기려고. 그럼 뭘까요?
그렇죠. 이 사람의 신원이 밝혀되면 자기가 범인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지문을 왜 제거를 했을까? 이 사람이 신원이 확인되면 자기가 가장 의심받을 것 같은 사람. 왼쪽 손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 손가락이 조금 절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왼손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른손은 없었다면 그건 아마 범인이 지문을 이제 인적사항을 확인 못하게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고요. 다행히 일부 손가락 끝이 남아있던 왼손의 지문을 통해 피해자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포항에 정착해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월 24일 실종 신고가 돼 있었고요. 사망자는 가정주부 차진숙, 당시 50세. 숨진 피해자는 포항에 거주하던 50살의 가정주부 차진숙 씨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전 생각해봅니다. 명탐정 종란, 명탐정 꿈이었던 예주, 이철민. 남편이 만약에 있었다면 실종 신고를 과연 했을까요? 만약에 남편이 있었는데 실종 신고를 안 했다, 의심이 가죠. 2008년 6월 11일 밤 10시경 외출 후 실종된 피해자. 그는 6월 중순경 집을 나선 후 그대로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비정하고 잔혹한 살인범은 누굴까? 먼저 숨진 차 씨의 마지막 행적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니 한 오후쯤 됐나? 낮술을 한잔한 것 같아요. 술에 취했겠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으니까요. 남편과 술을 마신 뒤 술을 좋아하던 부부는 그날도 오후부터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저녁 무렵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밤 10시경 혼자 외출한 피해자. 아내 차 씨는 남편과의 술자리가 끝난 뒤 혼자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혼자.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 기사. 목격자가 있죠? 그러면 남편분은 아니죠. 밤 9시 반이나 10시 정도로 내가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태웠으니까 정신은 말짱했어요. 그분 술을 한두 잔 마신 것 같고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 후 사라졌습니다. 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 확인. 새벽 2시 30분경. 당시 행적이 파악된 건 다음날 새벽 2시 30분경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것이 통신수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술 한잔 먹으러 나기로 했다, 사는 게 힘들다, 그런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차 씨는 다시 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수단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신기지국상은 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후에 휴대전화 기지국 이동이 없었습니까? 이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고르시 내 반경 1.5km 인근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휴대폰을 딱 대면 여러분들 다 자기의 위치가 떠요. 근데 그게 어디든 1.5km죠. 거의 1km 반경.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1km 반경에는 위치가 잡힙니다. 응? 2008년 6월 12일 하루 뒤 새벽 4시경 장결에 기간 피해자를 봤다는 남편 역시 새벽녘에 집에 돌아온 아내를 장결에 봤다고 합니다. 가방에 옷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잡아야 한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 잠시 외출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아내는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엄청나게 찾아다녔죠. 이 사람이 만나고 다니던 친구들 일주일 사이에? 예,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찾아다녔죠. 하지만 그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채 버려놓은 걸까요? 여러분 나였으면 말이죠, 지혜가 만약에 3일 동안 연락 두절이다? 난 경찰에 바로 신고했을 것 같아요. 기본 남편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다 가정마다 다 틀릴 수가 있겠지. 근데 내가 만약
외질이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된다? 이틀 지나도 연락이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온다? 나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일단 방송에서 알렸겠죠. 방제 외질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 당연히 했겠지.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했겠지. 경찰은 실종 후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유기 장소를 지나간 차량 수만 대를 모두 확인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체 주변 유류품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범인의 지문, 살해 후 유기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DNA나 그런 거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자, 당시 포항 지역이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적지 않은 증거들이 유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하늘도 무심합니다. 범인은 왜 이곳을 유기 장소로 택한 걸까요?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걸 생각을 못하나? 여기가 집이랑 과연 몇 킬로 떨어졌을까? 과연 범인이 멀리 안 벌었다면 가장 멀리가 되면 CCTV로 확인됐었고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 가까이에만 버려야 될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일 확률이 많죠. 만약에 아는 사람이 아니다, 멀리 버렸겠지. 근데 이 만약에 집이랑 가까운데 반경 10km 안에 버렸다는 것은 아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저 좁은 길이 보이지 않죠. 여기서 지금도 안 보이니까 길이 있는지 없는지. 범인은 갈대방뇨 좁은 차량 진입로까지 이 장소에 대해 속속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새벽 시간에는 가까이에서도 시신 유기 장소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 옆에 지나가도 띄지 않는 곳. 그 때문에 누군가 그곳에 숨어 들어간다 해도 들킬 염려가 전혀 없어요. 채용만이 가도 전혀 없어요. 시동끄고 라이트를 끄면 깜깜한 밤에 차량이 여기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 차량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나누어 유기했습니다. 머리와 몸통, 발견된 곳은 갈대밭에서 1.2km 떨어진 한적 도로변. 단 5분, 10분 더 소요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적 혹은 심리적 상태였다. 인적 없는 곳까지 와서 시신 일부를 얼른 던져 유기하고 바로 도주하는 형태. 그것이 두 번에 걸쳐 이동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유기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손가락 일부를 훼손한 것도 또한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시신을 훼손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범죄의 흔적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나는 이거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험사 중에 보험을 들은 거 중에 살인이 아니라 행방불명 5년이 지나면 살인 사람이 죽었다라고 간주를 해서 보험금을 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훼손을 시켰다, 아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80%. 남편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상하긴 하죠. 첫 번째, 실종을 신고를 안 한 점. 첫 번째. 두 번째, 집에 가까운 곳에 시신을 버렸다는 점. 세 번째, 지문을 삭제했다는 점. 정말 수상하긴 하죠. 시신을 훼손해서 나눠져 유기하면 본인의 검거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유기 형태를 보이는 것은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피해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 내가 말했지. 그래, 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남편이죠. 본인 입으로 말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보이죠. 차 씨의 시신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길 간절히 바랬던 범인이 대체 누구였을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그렇죠. 밤에, 아니 저 아닙니다. 밤에 불 다 끄고 감식하더라고요. 세면대하고 하수구 내려가는 구멍하고. 차가 2대가 있었어요. 이 차 2대도 다 경찰이 가지고 갔죠. 가수사한다고.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지만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집을 나가면 해도 송도 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술 취해서 술 얻어보고 당기고, 아니 그래서 신고 안 했지. 경찰은 현상금까지 내걸은 채 3의 용의자를 찾아내 선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나는 이 자세를 못할 것 같아요. 억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런 자세를 못할 것 같아. 나는 이 자세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억까하고 내가 너무 남편을 의심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 자세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다? 난 이렇게 느낌이 돼요. 제가 또 사람의 심리 상태를 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심리학과 제가 또 나왔습니다. 정말 좀 거만해요. 예. 슬픔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남편 정씨, 오랜 지인은 우리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제주도에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안 온다.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출입 기록 좀 확인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예 제주도에는 가지도 않았다는 거야. 정작 제주도에 있는 처가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오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집에 지금 안 들어오는데 다른 남자 집에 있으니 장모님이 올라가서 가서 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다. 어? 아내 찰씨가 실종된 시기에 정씨로부터 미심쩍은 부탁을 받았던 지인은 또 있었습니다. 아니 전화가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대구를 간다고 하던가 렌터카를 빌려라고 한던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지내 도중 우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웃,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세면기를 교체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탐문 끝에 찰씨가 살던 아파트를 방문했다는 설비기사 남편? 내연남? 자, 세면기인지 뭐 아무튼 수도였지 싶은데요. 그 집에 뭘 하나 고치러 갔는데 개 안고 있는 그 사진하고 똑같은 게 사진에 걸려있더라고. 벽에. 사진이 누구였는데요? 그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설비기사가 봤다는 사진 속 여성 분명 사망한 차씨였습니다. 설비기사가 아파트를 방문했을 땐 사진 속 여성은 보이지 않았고 남자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남편 정씨였던 걸까요? 그러면 설비기사가 남편인지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아내의 실종, 세면기의 교체, 그리고 훼손된 채 발견된 아내의 시신,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표창원 범죄심리학자, 욕조 안에서 만약 훼손을 작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툭 튀는 혈흔이 본인을 감지할 수가 있죠. 세면대를 닫고 했겠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범인은 이거 통째로 갈아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완전 범죄를 위해 시신을 훼손했던 범인에게 또 다른 숙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비기사로부터 세면기를 교체 이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인. 그때쯤 갈았다 하셨어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 사장님, 경찰대 왔을 때 경찰들한테 제보하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 세면기는 지금 없겠네요? 이러니까 당연하지. 폐기물 치워도 벌써 치웠지 않겠나. 와, 이러면서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욕실 세면기 교체 시점은 아내 실종 후 시신을 발견하기 전 국가수가 간주가 배수관은 새 것으로 교체된 배수관이었다. 야 그러면 이 집안의 남편 갈았던 사람 누구야? 내연남이야 남편이야?
그렇다면 경찰관 수사팀이 감식한 건 이미 교체된 배수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실종된 상황에서 세면대를 왜 갈아야 된다는 것일까? 우리는 부부가 살던 집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사 후 15톤 사용, 아내 실종 후 9톤 사용 줄었죠. 이사를 들어간 이후 두 사람 평균 15톤 가량의 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였던 2008년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남편 혼자 머물렀던 한 달 동안 9톤이 사용됐습니다. 혼자 9톤. 김길보, 남자 혼자 있으면 한 5톤 정도 써요. 혼자 9톤은 정말 많이 물을 쓴 거죠. 샤워를 하면 하루에 4번 또는 5번을 해야 할 것 같고, 삼시세끼 다 밥을 해먹다 해도 봤을 경우고, 그리고 세탁기도 꾸준하게 계속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9톤을 쓴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 가정이니. 사망 추적 시간 4시. 남편 정 씨는 새벽녘에 아내가 집에 들어왔었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윗속 음식물의 상태를 비춰보면 차 씨의 사망 시점은 새벽 4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통신국 기자국, 그렇죠. 위치 주소 들어가죠. 피해자의 거주지가 요쪽. 마지막 통신기국자 요쪽. 정말 가깝죠. 제가 또 이제 국토지리를 좀 많이 배워가지고 어림잡아 1km도 안 되는 거리. 차씨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것도 새벽 4시 전후로 집 근처였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의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취재 결과 시신 유기 장소 또한 남편 정 씨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자, 직장 동료. 아니 이때는 흥해 시신 유기 장소 근처에 살았어요. 남편을 향한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니 세면대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제 기억은 없는데요. 부인이 나가고 난 후에 교체한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나오고 난 후에 세면대를 교체했다고요? 제가요? 부인께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걸어놓은 적 있으시죠? 글쎄요. 걸어놨을 수도 있겠죠. 과거 거주지 시신 유기죠. 굉장히 가깝죠. 국토지리, 그 다음에 여러분 토목가를 나온 이해 좀. 이거는 여러분들 거리상 짐작해서 1km도 안 되는 거리. 한 뼘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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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000m. 정말 가까운 거리. 시신 유기 장소인 흥해에 거주했던 기록은 어떻게 된 걸까? 혹시 근처에 살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뭐 그쪽에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망천리는요? 망천리는 육촌 자형이 있어서 자주 놀러가고 했습니다. 왜 의심하시는데요 자꾸. 주소가 그쪽에 오래 좀 있었어요. 주소가 제가 신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부인이 제주도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제주도 출입 기록 확인해달라고 지인에 요청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얘기 단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실종됐던 그 기간에 지인들에게 보인 수상한 행동들은 뭘까? 아니 제가 차를 대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차가 있는데 대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자신은 결코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흥고 오나요? 흥고 옵니까? 동네 주민. 아니 팔에도 항상 멍이 있었어요. 얼굴에도 한 번씩 멍이 있었죠. 피해자의 남편친구. 집사람이 잘못했는지 세탁을 잘못했는지 막 때리고 이랬던 거 기억나. 폭력을 자주 사용했어. 우리는 인근 병원에서도 아내 차씨의 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돌아가신 부분이 우리 병원에 자주 왔었어요. 맞아서도 자주 오고 응급실에 온 걸로 알아요. 그 남편분이 좀 난동을 피운다던가? 부인에 때린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때린 적 있어요. 한 몇 번 정도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 솔직히 한다고 해도 따기는 몇 차례 때려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의 아내의 죽음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만정이 다 떨어져. 술 취해서 인사불성돼서 집에 안 들어오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진실은 뭘까요 여러분들? 남편과 인터뷰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박시성 교수는 아내에 대한 그의 태도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결국은 여자가 혼자 술을 먹고 많이 돌아다니고 아는 남자도 많고 범행의 어떤 동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남편분이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표창원 범죄심리학 심증은 당연히 남편에게 여전히 갈 수밖에 없고 해소될 수가 없죠. 알리바이나 반대 증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정황에 대해서는 본인은 분명히 합리적인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범인은 잡히지 않고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자 여기에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해준 나옵니다. 왜 범인은 지문을 삭제했을까? 삭제하려고 했을까? 그렇죠. 이 사람의 신원이 파악되면 자기가 가장 의심될 만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맞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왜 세명기를 고쳤을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분명히 세명기를 고쳤다는 적이 없다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세명기를 고친 사람이 남편분 얼굴을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준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고쳤다라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80% 90%죠. 맞잖아. 이거를 왜 확인 안 했지? 왜냐면 한 번 얼굴을 보면 분명히 아무리 오래 지나도 다시 얼굴을 보잖아요. 봤던 사람을 기억해. 정말 이상하죠. 세 번째, 남편의 태도. 남편의 인터뷰 저 말은 뭔지 아세요? 죽을 짓을 했다. 내 아내는 죽을 짓을 했다라고 하는 인터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범죄를 다른 쪽으로 좀 은닉하려는 좀 모습이 좀 보여요. 심리학과 예준이 딱 봤을 때 정말 의심이 갑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 사람 몰아가는 거 아닙니다. 추리라는 거예요. 예. 자, 정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씁쓸하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래서 여러분들 결혼은 뭐다? 정말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정말 이 여자다 싶을 때, 그럴 때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아, 정말 별의 별일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방송 허투루 봤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와, 나는 진짜 결혼을 잘해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아니다 싶을 때 결혼을 해야죠. 저처럼. 예? 저처럼. 예? 나는 딱 이 사람이다. 왜 이래가 내 옆에 내다.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예? 다들 결혼 잘하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안 하신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벽 5시인데 먹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방 좀 하도록 할게요. 예? 먹방. 자, 새벽에 만찬.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